자, 보십시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비난이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를 이 KBS 안에 있는 민노총 세력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네? 제가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 2,500명의 민노총이 돌아다니면서 저하고 복도에서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놈 때문에. 응? 어? 그럼 제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민노총을 반대하고 공영방송에 민노총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딱 색깔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3노조 성명이 그런 거예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비난이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자,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톱부터 리포트 6개를 하루에 이를 보도했대요. 그 전날 MBC가 정전협정 70주년 그 리포트 2개 하면서 12번, 13번을 했어요. 근데 이동관 거는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이동관을 저격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뉴스의 3분의 1을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박살 내는데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MBC 이거 정신 나간 회사예요, 완전히. 아니,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막강한 자리인가? 그냥 장관급인데? 응? 자, MBC만 유난했대. SBS는 9번째, 이동관 지명, 10번째, 야권 반발 해서 총 리포트 2개 했는데, KBS마저도 리포트 4개를 먼저 보도하고 이걸 했는데, MBC는 뭐 6개를 하면서 전체 뉴스 시간에 3분의 1을 할애해서 이동관을 조져댔다는 거예요. 이 MBC. MBC! 뭔지도 않는다, 이놈아! 그러니까 MBC 망한다, 진짜. 자, 그런데 내용이 더 그 문제래요. 내용. 양도 문제지만 내용에 정성적인 분석도 보니까 MBC 이동관 후보자의 어떤 그 아들 학교 폭력 문제 이야기하면서 당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전학 시기를 미뤄달라고 청탁했다고 보도했는데 보도 안 한 사실이 더 중요해요. MBC는 학교에서 이를 거절하고 학기 중에 전학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동관 흠집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동관 후보자가 홍보 수석 시절, 그러니까 MB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양반이 청와대에서 홍보 수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좀 말아달라. 그 기자들에게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했대요. MBC 어제 보도가. 그런데 이건 이제 제3노조 주장입니다. MBC가 할 말은 아니다. MBC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해외 순방 중에 그 대통령 전용기관에서 수시로 기자들에게 간담을 하거든요. 국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저도 이거 기억납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한 거 기억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지상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MBC가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문재인 방송! MBC. 응? 그래 놔놓고 이제 이동관을 이렇게 조진다고? 요런 게 바로 내로남불. 그러니까 MBC가 신민주당 방송, 이재명 방송이라는 비판을 듣는 거야, MBC. 망할 거야, 그러다가. 그리고 MBC 또는 이동관 후보자 비난하면서 또 국정원을 통한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들이 할 때는 적폐청사라고 불리해지니까 언론장악. 이 똑같은 거예요. 자, MBC에 어제 그래서 이렇게 제3노조 주장은 이렇습니다. MBC가 어떤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있는 걸로 의심받는데 언론노조 출신 사장 후보 입에서까지 MBC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MBC의 대우각성이 필요합니다. 나 MBC 그 상암동에 그때 집회하러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이 KBS 건물을 보시면요,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요 IBC는 88 올림픽 때 지었어요. 그럼 그게 거의 35년 전이잖아요? 그런가요? 35년 맞나요? 그죠? 저기 본관 건물을 73년도 지었기 때문에 거의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물이 좀 진입하기가 쉽고 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개구멍이 많아. MBC는 딱 보면 이거 완전히 그냥 무슨
성이야, 성. 너무 답답해. 아우, 거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친민주당 방송한다고 답답하지 않나? MBC 구성원 여러분? 응? 너무 그냥 장벽을 쌓아가지고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 문 몇 개만 닫아버리면 그냥 통제돼 버려요. 완전히 MBC는. 제가 봤을 때는 MBC는 그렇게 가면 아마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자, MBC 관련 기사입니다. MBC가 자, 이게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실지검사 감독을 통보했대요. 통보했는데 8월 4일, 8월 7일 이틀간 박문진의 실지검사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사장이 안형준이라는 사람인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뭐 주식 문제가 되니까 그 PD 주식 거 내 거야 이랬다가 또 자기가 사장 될 때 되니까 아니야 제 거야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5억짜리 주식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공짜 주식 취득 의혹 불거졌을 당시에 뭐 이런 걸 이제 검사를 온대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방통위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고 나면 이런 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박문진의 이사를 문제 삼으면 또 해임할 수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 박문진 이사의 임명과 면직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권.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도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6, 국힘이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민주당 6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조사하면은 해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5대4로 바뀌면 이 안영준 MBC 사장도 임기를 장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뭐 사실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민노총이 그냥 여기 와서 막 무대포로 데모하고 집회하고 뭐 침 튀기면서 강규영 이사 쫓아내고 그거보다는 훨씬 젠틀하네. 절차를 맞춰서 절차가 맞춰도 문제 있으면 사람 내보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절차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가고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막 그냥 무대포로 뭐 이 머리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다 단두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래서 MBC 기자회, 이제 MBC 우리 KBS도 좀 KBS 기자회 같은 거죠. MBC 기자회와 MBC 영상기자, 촬영기자회가 성명을 내고 이렇게 했대요. 현재 방통위를 가리켜서 이명박 정부 시절 그랬듯 보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불러 조인트를 깔 수 있는 경영진을 공영방송에 앉히고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럼 너희들은 문정권 나팔수 아니었나? 그대들이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냐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설득력이 없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나이하게 말씀 좀 주제를 아세요. 주제를. 자, 그 다음에 열병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사실 이틀 전부터 정전협정 70주년 이거 KBS, MBC, SBS 방송 엉망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사설까지 났습니다. 혹시 이영풍 TV를 봤나? 이 보셨나? 사설이 났어요. 사설이 뭐가 났냐면 사설이 어디 갔지? 사설이 어디 가버리고. 자, 중앙일보 기사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친이 해방전쟁이라고 하는 북한의 열병식 방송사들 또 통중계했다. 이 제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진짜 이거 지금 진짜 제가 한국말 Are you crazy? 영어로 막 나온다 이제. KBS, SBS, YTN이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조선중앙TV가 오후 3시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전날의 열병식 녹화 중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가 이것들이 진짜. 문 닫아! 아 진짜. 다 잡아서 처단해야 돼 이렇게. 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 그럼 왜 문제냐? 우리 국군의 날 저 생중계를 북한 중앙통신이 받아서 방송하나? 안 하죠. 치기나 치기만. 정신 나갔지. 것들이 어디 다 잡아서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안보관이나 국가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완전히 북한 방송을 그냥 지금부터 이제 다 잡아 이렇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가면 이게 편성 책임자부터 해가지고 이 실무 중간중간에 딱 처박혀 있는 이 민노총 이것들이 문제예요. 국법법으로 잡아야 됩니다. 국법법으로. 이게 왜 문제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은 언론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 국가. 사실 열병식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 북한 갔을 때 평양 그 능라도 경기장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가 있는 그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그거요. 저희들 어릴 때,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기 계신 분들 가보셨겠지만 그 무슨 경기장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저거 그 무슨 퍼레이드 할 때 이거 종이 가지고 그거 카드 섹션. 섹션, 카드 섹션. 그게 전체주의 체제에서 엄청나게 그 나라 말대로 인민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어린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예? 기저귀 차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 옆에 통조림 깡통 놔두고 거기다 소변 보고. 그래갖고 이거 막, 뭐죠, 그게? 방광염 걸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어? 그 열병식 한다고 거기다가 평양 무슨 대공전인가 그 앞에 수시간씩 서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국민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퍼레이드를 잘 안 해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천주의 국가에서 나는 거지. 근데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 응? 이 러시아도 하잖아, 러시아. 푸틴. 응? 푸틴 모스크바 궁전 앞에서 시작하면 쫙 전성기념이라고 독일 나치 이겼다고. 그거 보면 뒤에서 기다린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죠. 박근혜 정부 때 한 건 내 기억나요. 그때 제가 그 연출하는 그 팀장 그 부서에 거기 있어서 봤는데. 근데 이거를 왜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중계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 방송, 이것도, 북한 중앙통신이 생중계를 보내는 게 아니고 지들도 나간 거를 다시 편집해가지고 유리한 장면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앉아고 먹는다, 이 바보들아. 그거는 북한 선전선동부에 그대로 말려들어가는 거야. 그 애들의 전술에. 어? 처형해야 돼.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 전쟁하기도 전에 겁에 눌려가지고 그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 그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와 핵무기도 있고 막 공중급유기도 나오고 무슨 미사일도 나오고 막 이 제식훈련 잘 돼가지고 착착하니까 우와 북한군 오 너무 엄청나겠다. 웃기지 마세요. 탱크 지금 움직일 기름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방송만 먹는데 무슨 전쟁을 비행기를 자주 못 떼가지고 지금 파일럿들이 그냥 가짜 비행기에서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란 말이야. 북한의 선전선동부의 심리전이라고. 거기에 대한민국 대표 방송사라는 자들이 전부 그 입 벌리고 앉아가지고 다 받아먹나 그걸 이 바보들아. 이거는 이거 문제 삼아야 돼요. 조선중앙통신의 이야기에 야 우리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할 테니까 너 이거 다 받아가지고 방송 좀 해. 절대 안 하지.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왜 북한의 그 유명한 그 여자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춘환가 뭐. 이춘인가 뭐. 위대한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어디 딱 소설 쓰고. 절방울로 불판을 만드시고 뭐를 하시고 뭘 또 해가지고 뭐 저 압록강을 건넜다고 막 완전 구라에 그냥 최고봉. 여기 뭐 이런 멘트가 나온답니다. 영웅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며 미제의 죄악에 찬 상승의 전통을 치욕과 패배의 전통으로 뒤바꿔 놓았다.
침략의 무리를 무작위하게 진뭉개며 괴뢰 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개항했다. 이런 멘트가 그대로 나간다는 거니까 방송에. 우리 서울중앙청에 인공기가 벌렁벌렁 했다는 걸 나가잖아 지금. 그걸 방송에서 되겠어 지금? 헌법에 안 걸려요. 이게 뭐냐면 6.25 전쟁 당시 남침을 정당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 이 멍텅구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멍텅구리가 아니고요. 안에 있는 거지 뭔가가. 북한에 동조하는 뭔가가 있는 거지 안에 세력들이. 팬이지 여기 많지 숨었지. 댓글 이 유튜브 나가니까 방송에 댓글에 있는 게 있답니다. 와 북한 무인기 멋있다. 핵을 가져야 한다. 감동이네. 이 정신 나간 애들이 이런 댓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다니까 이렇게. 저기 왔네. 2020년에도 문재인 때네요. 2020년에도 당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있었대요. 얘들은 열병식 이런 거 좋아해요. 원래 전체주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치도 그런 거 있어요. 나치 게벨스가 지금 좀 우리로 좀 문화부 장관 이런 건데요. 해가 싹 질 때 큰 광장에 나치 군인들 헬멧 해가지고 그 하켄 크로이츠 있잖아요. 하켄 크로이츠 해가지고 막 이 깃발 해가지고 깃발 벌럭벌럭 하면서 해가 싹 지고 가면 횃불 쫙 켜고 이러면 이게 인간이 또 감성의 동물 아닙니까? 감동해가지고 그냥 하이 히틀러 했다는 거야.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체제는 열병식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카드 섹션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를 그 당시에도 YTN 연합뉴스 TV가 생중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마디 했네요. 김정은 열병식 연설을 녹화한 조선중앙TV를 통째로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 좀 더 세게 이야기하지. 내 눈이 의심스럽다 하지 말고 그 방송국 안에 종북 주사파 세력이 있는 게 확실하다. 색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내가 굳이 북한군 열병식을 내 대한민국 국민이 왜 봐야 돼? 그거를 왜 봐야 돼? 이야기해줘봐. 그거는 국정원이 보고 분석하면 되잖아. 장성들이 누가 낳았는지, 최고 지도자가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보니까 병이 있는 것 같다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보는 화면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봐서 뭐해 그거를? 괜히 심리전에 말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 프레이드 할 때 그런 거나 좀 많이 보여줘 좀. 그러면 좀 부사관 지원이나 ROTC 지원자 늘어나게 해.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와, 이 사진 보면은 이 사진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칼라를 뽑았는데 이거 완전히 옛날 독일 나치들 행진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나치보다 좀 멋은 없어. 나치는 멋있어. 이게 보면은요, 이 사진들 보면 섬찟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북한 인민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보호해주는 군대입니까? 우리한테 총 뿌리겨누고 총사 죽이려고 하는 군대 아니야 이거? 이걸 왜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할 것 없이 이 전부 다 민노총 세력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안녕하세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자, 요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짜 뉴스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이렇게 막 보도가 되는데 이 뉴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를 사실 알려면은 매일 뉴스를 보고 편집해보고 기사 써보고 이런 걸 다 연관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창의성이란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 하나 딱 보면 여기 있어요. 스레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스레드. 여러분, 스레드라는 앱 아세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앱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하면 페북 같은 뭐 그런 건데 그거보다 훨씬 기능이 좋은 정치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홍보할 때 쓰기 좋은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가짜 뉴스를 막 올린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이마트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샀어요. 뭐 책을 한 권 이게 애 손자 주려고 그림책 하나 사는데 그 옆에 뭐가 돼 있냐면은 치매를 위한 두뇌 운동이라는 책이 딱 이렇게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은 아 바이든이 지금 치매가 와서 치매 예방하는 책을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딱 메시지 조작을 하는 거죠. 요거를 스레드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 관영 매체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선거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에 우리끼리 선거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선거 이 국제적인 선거입니다. 국제적인 선거. 옛날 그 6년 전에 박근혜 정권 탄핵한다고 광화문에 저 데모할 때 그때 한국에 들어온 국제 단체들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 미국에서 안티파라는 단체가 있어요. 안티파시스트라고 안티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미국 대학에 우파 교수가 강의하러 오면은 대규모로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강의실 문 다 부수고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박근혜 저 정권 탄핵 데모하는데 유럽의 공산당에도 왔잖아. 연설한 거 사진 찍혔잖아. 그죠? 또 많은 특정 국가 유학생들 떼거리로 다 몰려 나왔지. 한국 사람이지 중국. 어? 알 수가 있나? 생긴 게 비슷한데. 얼마 전에 우리 한동훈 삼촌 TV 그 후쿠시마 괴담수 뭐 집회한다고 그 어디죠? 그 갔더니 한동훈 삼촌 TV 우리 김기환 대표 따라다니면서 뭐 후쿠시마 이 하는 사람 뭐 이야기를 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결국 조선족이더만. 근데 왜 저 사람이 왜 저기 나왔지? 왜 나왔을까요? 자의로 나왔을게요? 거기 자의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여기 CNN 방송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중국 당국이 미국 내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전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깨지도록 중국이 돈을 대주는 거죠. 그 중국 누구? 공산당이 돈 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한국이 힘을 모으고 강력해진 나라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중국이?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겠지. 막 분열되고 저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여기 와서 전쟁을 못하니까 누군가를 지원하겠지. 돈으로 지원하든 미인계로 지원하든 뭐 다 하겠지.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 보면은 중국 국영매체와 연관된 홍보회사가 중국에 개인 회사가 있습니까? 중국에 개인 회사 없습니다. 중국에 뭐 큰 회사라고 하면은 대표이사는 있는데 옆에 누가 실권자예요? 당에서 보낸 서기가 실권자라니까요. 걔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한테 연구비 대준다고 다 그런 식으로 포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국영매체와 연관된 홍보회사가 돈을 미끼로 미국인을 모집해서 시위를 벌이게 한 뒤 이를 찍은 영상을 미국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 얼마 준다? 건당 $1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게 뭡니까?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손자병법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제일 좋은 게 싸우다가 제일 36개가 뭔지 압니까? 싸우다 안 되면 도망가는 게 제일 손자병법하고 육도삼약 이 더운데 에어컨 밑에도 우리 책 많이 읽읍시다. 손자병법하고 육도삼약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어떻게 이간질하고 다 싹 다 나옵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멍청한 전쟁은 공성전, 공격하다, 성을. 공성전은 최고, 나중에 하다도 안 되면 공성전 하는 거예요. 야음을 틈타서 어떻게 하고, 피리를 불어가지고 심리전을 불러 이렇게 해서 엄마 고향에 있네, 엄마 보고 싶다, 눈물 흘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북한 중앙통신의 그 어떤 열병식 장면을
대한민국 방송사 이 멍텅구리 정신없는 애들이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은 북한 선전 성노부의 심리전에 말리는 거예요. 심리전에. 그걸 왜 방송해? 진짜.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부 다. 법으로 집어넣어야 돼. 홍수환 선생님 말 맞다나 그냥 강력 펀치로.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언론사 내부적으로 자정이 일어나고 이게 안 돼요. 제가 볼 때. 좀 심각합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작업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관 류평유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불시시라고 한다. 타이밍은 왜 했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중국 경찰서 만들어가지고 장난쳤잖아. 중국집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짜 경찰. 근데 거기 무슨 중국집 그게 한강에 있었잖아요. 한강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저거를 한강에 강에다가 이렇게 해놨을까? 혹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혹시 밤 되면은 강으로 뭐 잠수정이 오는 게 아닐까? 아니 왜냐면 사람을 자기들이 특정한 어떤 반체제 인사를 인천공항으로 못 빼니까 혹시 밤에 잠수정이 와서 데리고 가나? 어디다가 남의 나라 땅에다가 주권을 침해하는 경찰서를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쭉 정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좀 실감을 안 하죠. 못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방송이 안 해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방송을 안 해주니까. KBS, MBC, SBS, YTN 특파원 좀 보내라. 특파원. 종군 특파원. 방송 좀 해라. 방송.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종군 특파원들 왜 안 가나 거기?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기자가 PD가 편안한 한국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APTN이나 해외 통신사나 그 그림 주는 거 다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앉아가지고 읽기만 해. 그게 뭐 기자고? 기자는 현장에 가야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1번 우크라이나에 핵이 많았잖아요. 핵미사일이. 이걸 다 폐기하거나 철수시켜주면 우리가 러시아가 누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줄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문서 아닙니까? 문서. 그죠?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고 지금 북한이 핵을 미국까지 쏠 수 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한민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 핵미사일 날라오는데 한국하고 페이퍼상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서명만 했지 그거 도와주려고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LA에 떨어지면은 자기 나라 국민들이 죽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이런 겁니다. 냉정한 외교 현실. 네?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휴지. 그런데 지금 북한 열병식이나 중계하고 앉아있나? 이 인간들이 진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공동방위체제 편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미일 동맹을 만들고 나토까지 가서 거기서 연설하고 나토 간 거 있잖아요. 제대로 보도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 갔다 오자마자 삼선 스리박 그 기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대통령 나토 가서 외교적인 성과를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갑자기 삼선 스리바가 나가지고 그냥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말이야. 그때까지 삼선 할아버지 돼도 삼선 주니까.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이 태평양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토까지 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신냉전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신냉전. 중국, 러시아가 급격하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거기 딸려가는 거고.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줄 잘 서야 돼. 예? 근데 저자들이
북한에 있는 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끼리 잘 살면 되잖아. 웃기고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몽골 애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다. 어? 지금 민족 지상주의 이제 떠들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어? 공동 방위 체제 편입에 들어가야 내 편이 많아야, 예를 들자면 나도 평상시 얘를 도와줬으니까 걔도 내가 어릴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동 방위 체제 편입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미일 안보 조약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계담도 가지고 노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반일 정서를 자극하죠. 한국이 일본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애들은. 중국 북한 입장에서는. 어? 그리고 일본 토착 외국 뭐 하면서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거예요. 또 한미동맹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민족끼리, 무슨 우리 민족끼리야? 민족끼리 총 쏴서 남친해가지고 사람이나 죽이고 말이야. 그게 무슨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한 이틀 전에 계속되는 그런 북한군 열병식을 방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구한 말에 우리가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임금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아간 파천을 가고, 왕비는 청나라군 불러들이고 이러다가 그냥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풍비박산이.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인구 5천만, 군사력, 땅덩어리, 영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는데, 지금 지구상에 러시아, 중국, 북한 빼고 미국하고 얼라이언스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독일에도 주독 미군이 있다. 근데 왜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래? 아니 주한미군 아주 가성비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주한미군 가성비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놓은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에 전쟁 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미국에 전쟁 나면 한국군이 간다? 그게 상호 방위 조약인데 얼마나 좋아 이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주한미군. 그러니까 평택 저 앞에 가가지고 뭐 집회해 보려다가 이번에 완전히 우리 자유 애국 국민들이 가서 그냥 개박살 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나라를 넘겨줄 수 있는 게 지금 기성세대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잘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게 방송사, 언론사의 역할이고.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민노총 사장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야. 이제. 맞습니다. 국가가 의심스러워 이게. 자, 오늘 토요일 날. 예. 야, 그래도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날씨 더울 텐데 어떻게 에어컨 잘 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댓글을 보니까 한 분 댓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제주도로 피서를 갔는데 저녁에 이 방송을 유튜브로 켜놓고 같이 다 가족들이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애국 가족.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면 집에서 자기 전에 누워서 한 1시간 정도 댓글을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하트 뿅뿅 날리고 하는데, 댓글이 보면 정말 창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할 게 많고 또 질문 같은 것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도 오늘 여기 성렬동훈짱님, 우리 남규덕 대표님과 윤PD님 오늘 오셔서 하는데, 오늘 우리 한동훈 삼촌TV님은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들을 많이 퍼날라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행동을 못해요. 아시겠죠? 알아야 실력이 생기고 그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자,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아스팔트도 열받고 휴대폰도 뜨겁다. 김희철 남영진 국민 열받게 하지 말고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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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 KBS 공영방송 정상화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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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자님 저 질문 있는데 예, 질문, 네. 열병식을 우리가 걔네가 다이렉트로 받지 않고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한테 쌌잖아요. 그러면 얼마 그때 저 임종석이가 북한에서 보도하는 자료로 해서 28억인가 갖고 있었거든. 맞아요. 그럼 그 돈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 요번에도 돈 줘야 되나요? 그거 아마 제가 전에 그 기사 난 것으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파 사용료랍니까? 예, 예, 뭐 예. 화면 뭐 저작권료? 예, 저작권료 이런 걸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저기 그래서 그 돈을 예, 그 임종석 예. 그 무슨 재단이죠, 그죠? 예, 예. 그 재단에서 돈이 이제 몇십억이 있으면 네. 국군포로 네. 뭐 소송해서 이긴 분들이 북한 당국이 돈을 안 주니까 피해 보상금을 안 주니까 그 돈을 그러면 저 담보로 잡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안 또 된다 난리죠. 그 돈 왜 안 되지? 그러면 임종석이가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통일부로 남겨줘야 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이 통일부가 아니잖아. 개인 돈이 아니니까. 예. 은행에? 그 시청자 여러분, 오토 윈비어 네. 북한 가서 처참하게 네. 죽어서 돌아왔잖아요. 완전히 만신불구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 부모가 이스라엘계 유대인인데 그분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자산 있으면 무조건 압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유물론자들은요 돈에 취약해. 응? 뭔가 여자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돈으로 때리잡아야 돼, 사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도.